동신배 2차전입니다. 자, 강동윤 구단이 100대 말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러 가야만 하는 국면인데요. 아, 중앙 쪽을 짚었네요. 잡으러 간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하변의 2선 쪽이 급소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중앙 쪽 선택을 했습니다. 네, 판팅이 구단 또 중앙을 가네요. 제 느낌이 이렇네요. 지금 판팅이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백돌이 하변에 젖혀 있는 것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지금 잡힐 돌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내려서서 이곳 붙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집으로는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그냥 아끼는 것 같아요. 지금 판팅이 구단은 두는 수법으로 봐서는 이 돌 생사를 크게 걱정하는 모습은 아니네요. 강도윤 구단이 잡으러 가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렇게까지 두어오면 진짜 꼭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기 전에 하나 늘어두는 거고요. 이 장면에서 지금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다음에 이제 이쪽을 밀고 이런 곳을 끊어갈 때 그러니까 중앙의 단점을 노릴 때 이 교환이 좀 득이라는 겁니다. 네. 나중에 내려서면 흙이 꼭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살기 전에 먼저 내려섰습니다. 흙도 젖혀서 두는군요. 네, 드디어 그 자리 두네요. 생사에 있어서는 그 자리가 뭐 최고의 급소입니다. 제가 백이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판팅이 선수였다면 저는 그 자리를 그냥 내려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백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이기는 네.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서서 흙이 추격하면 그때 중앙 쪽을 뭐 실전처럼 두든 중앙을 뻗든 이렇게 두었을 때 잡히지만 않은 백승이거든요.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무튼 강도현 구단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너무 아프네요. 일단 그쪽 하나 밀리는 순간 중앙 쪽 모양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여기를 끊는 것이 언제든 가능해지죠. 괴롭네요. 바로 합니다. 네, 강도현 구단이 최강의 반격으로 계속 날카롭게 상대를 압박을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애초에 공격 자체가 약간은 무리스러운 공격이었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걸로도 한 집이 마련되긴 했네요. 지금 여기를 두고 나서 또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지킬지도 참 어렵고 있는 게 나을까요? 어떤 식으로 지키든 이제 여기가 이제 백이 두면 흙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실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백은 한 집은 확보했고 나머지 한 집을 향해 나아가면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집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과 같은 형태라고 보면요. 11집, 20, 28, 30, 32 100집이 한 50집 정도 납니다. 흙은 지금 중앙을 제외하고 집만 본다면 한 34집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덤까지 한다면 한 20집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 20집을 이 백도를 추격하면서 중앙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확실히 흙이 좀 비세네요. 네, 지금은 백도를 잡지 못하면 바둑은 어렵습니다.
지금 백은 한 집을 확보하고 나서 중앙 쪽에서 단 한 집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만큼 판티니 구단이 여유가 있고 강동윤 구단 판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아쉽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시나오베 세계 대회에서는 강동윤 구단이 판티니 구단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농심배의 전초전 성격이 짙었는데 그 대국에서 완승으로 이끈 강동윤 구단이 이번 대결에서도 약간은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오늘 대국에서는 현재까지는 빗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도 두 선수가 세 번 만났는데 세 판 모두 누가 이기든 백 쪽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두 선수가 농심배에서 한 차례, LG배에서 한 차례, 그리고 얼마 전 시나오배에서 한 차례 이렇게 세 차례의 만남이 있었는데 100번 필승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강동윤 구단이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앞서고 있었고 오늘 흙을 잡아서 약간 뜨끔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동윤 구단을 믿었는데 현재까지는 네, 완벽한 판티니 구단의 페이스입니다. 지금 모양이 너무 무너졌어요. 지금 백이 중앙 쪽을 젖힌다면 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자세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다음에 늘면 뭐 이런 거 붙이는 것도 있고 해서 절대 잡히는 자세가 아니고 흙이 백도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자리를 가면요. 어떻게 응수가 없습니다. 아프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여기를 두었을 때 백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살고자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찔러도 이렇게 틀어 막는다면 다음에 수가 보이질 않네요. 여기 찢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 흙은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 먹여치는 것이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간단하게 뒤에서만 조여 붙여도 다음에 여기도 항상 이렇게 되는 자리이고요. 네, 쉽게 살았고 오히려 이곳의 맛만 나빠졌습니다. 네, 결국 냉정하게 지켰습니다. 참 지키고 싶진 않은 자리였는데요. 그냥 안전하게 살기만 하면 이겼다는 뜻이네요. 중앙을 20집 정도 만들어야지만 개가가 되는 바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부분적으로 이 수가 정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안쪽에서 수가 나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백돌의 사활 아래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 겁니다. 그럼 집으로는 이 수가 손해라는 거죠. 지금 백이 이쪽 찝는 게 항상 선수고요. 네, 이곳에는 뭐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치중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끼워도 수가 났고요. 이런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백이 그냥 이렇게 치중을 가도 흙이 받기가 곤란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맛보기로 보거든요. 네, 지킨 게 아니군요. 네. 뭐 백도 두 집이 난 건 아니죠? 네, 뭐 아직까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거의 두 집이 났습니다. 이 백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강동윤 구단이 이제 이쪽을 찔러서 네, 그렇게 가네요. 막으면 뭐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요. 예,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백돌이 잡힐 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좌변 부근에 선수가 될 만한 자리 없나요? 좌변이 뭐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될 수는 있죠.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이곳을 치중 가고 이렇게 붙이고 이제 이쪽을 찝어서 잡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변이 꽤 두터워야 되는데 이쪽과 상관없이 백의 근거 자체가 너무 풍부합니다. 판티니 구단이 지금 여기에 붙인 수는 약간 추이를 탄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쪽을 좀 찾아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살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면요. 네. 백이 여기를 두면 한 집 확보가 항상 선수라면 흑은 잡으러 가려면 뭐 이쪽을 없앤 다음에 이렇게 찝어서 잡으러 가는 형태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여기를 끊지도 못합니다. 양단수죠. 아, 네. 그럼 이런 것을 다 받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추격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연결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그 좌변에 할 타이밍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과 같이 형태가 정리가 되면 그곳에 타이밍이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곳을 선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그림이라면요. 이런 곳의 선수를 통해서 약간 연결고리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추격을 하는 그런 진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흘러간다면 단수를 치고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까지 선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뛴다면 다음에 흑이 이쪽 부분에서 파워하는 것은 쉽게 연결이 되니까 흑은 이쪽을 붙여서 뭔가를 끊어가야 되거든요. 이쪽을 붙여도 이렇게 서면 끼워도 이 한 점이 잡히니까 안 되고요. 이 붙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연결도 방해하면서 이곳에 한 집 나는 것을 없애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운동구단이 제가 보지 못한 어떤 강렬한 수법을 좀 보고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 자리가 일단 좀 더 급소네요. 어떻게 보면 백이 이런 곳을 지금 확실하게 교환을 미리 해두었다면 좀 더 완벽했는데 네. 지금 그곳을 찔러는 것이 급소인 이유는요. 이런 곳이 다 돌리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 막을 때 아까는 이쪽을 찝어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수치고 이런 곳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는 여기를 찝어서 공격 가기에는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집 모양이 났어요. 네. 이곳을 찔러두는 순간에 여기를 찝어서 공격 가는 것이 그나마 자세는 좀 더 낫습니다. 좌측을 찝는 것보다는 이쪽을 찝는 자세가 여기 돌려침도 안 당하고 좀 더 나은 자세예요. 지금도 호구 중앙에 호구 치면 막아두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죠. 이쪽으로 백이 둔다면 이거는 이제 집으로 좀 추격을 하겠다는 거죠. 이 세 점 자체가 워낙 크니까요. 강도현 구단이 이쪽 돌리는 것을 아껴놓은 이유도 네. 만약 백이 이렇게 두었다면 그때는 여기를 늘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조여붙이고 다시 집으로 어떻게 추격해 볼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도현 구단이 끝까지 계속 이 상대의 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추궁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체로만 본다면 뭐 백이 찔러서 받든 어떻게 받든 이 수는 좀 이상한데 지금 중앙 쪽으로 백이 악영향을 미치기가 좀 두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두었을 때 백도 좀 껄끄럽긴 하거든요. 찌르는 것까지 하는데요. 찔렀네요. 펀팅 구단 지금 타겟에 관해서 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이라면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받고 최대한 분란의 여지를 없애고 나서 여기는 살기만 하면 이겼다는 그런 승부로 갈 텐데 네. 판티니 구단의 중앙 쪽에서의 선택도 그렇고 이쪽에서의 선택도 그렇고 강경하게 타결을 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돌이 왔을 때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와서 뒤로 받기에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집으로는 득이지만 지금 어차피 이 대마 승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손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수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찌른 수에서부터 약간 좀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데요. 자, 제가 볼 강동현 때는 구단. 네, 지금 거길 찌를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연장책인가요? 또 묘한 시기에 둡니다. 네, 지금 되든 안 되든 강도영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손 빼고 여기를 잡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좌변을요. 지금 좌변을 두고 여기를 붙이겠다는 것이 애초 파워의 의미였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 끊는 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뭐 어떻게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봤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쪽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두고 잡으러 가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선수라고 본다면 여기를 늘었을 때가 좀 곤란합니다. 네, 이때 받는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받으려면 일단 우변 생각 안 하고 가야 되네요. 지금 그냥 이렇게 받는다면 여기 먹여쳐서 사는 게 남았으니까 백은 이제는 받아주어도 안전하죠. 안 받으면 지금 이런 자리가 거의 선수성이고요. 아무튼 지금 좀 더 효율적으로 두면서 흙을 공격을 가고 있지만 이수 자체의 의미는 이 백도를 보강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도현 구단이 이쪽을 잡으러 가서 잡지 못하면 바둑은 졌습니다. 뭐 모양이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좌변이라도 잡는다면 지금 여기 모양 한번 보면요. 나가면 안 낼 수가 없죠. 네.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은 불안하긴 한데 일단 버티는 것은 이렇게 두면 여기를 단수치고 한 칸을 띄면 이렇게 끊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이 이렇게까지는 된다고 보면 여기를 끼웠을 때 뭐 안 막을 수가 없고요. 이으면 이쪽을 둬야죠. 근데 애초에 이제 목적이 이 백도를 잡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걸로 본다면 여기도 선수고 받으면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에 흠집이 나면 냉정하게 무리는 무리네요. 안 되는군요. 네, 결국 중앙을 추격하다 좌변 쪽으로 돌렸지만
판티니 구단이 좀 강하게 받아서 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판티니 구단의 정확한 수익기에 의해 뭔가 좀 없는 국면입니다. 네, 지금은 좌변이 잡히지 않는다면 중앙 쪽도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참 곤란하네요. 정말 우변을 받는다고 받기는 했는데 맛이 나쁘네요. 집으로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네. 강동윤 구단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판팅이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네. 사실 뭐 좀 이렇게 유리한 바둑이라면 쉽게 사는 방향으로 택해도 됐을 텐데요. 판팅이 구단이 그거를 또 강하게 받아내면서 모든 걸 다 막아내네요. 네, 그만큼 판티니 구단이 이 부분전 수익기와 타겟 장기가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판이고요. 네. 강동윤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이 초반의 흐름 자체는 서로 간에 좋아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중반전에 국면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대에게 좀 끌려갔다는 느낌이 드는 한 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흐름이 미묘하게 좀 나쁘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강동윤 구단이 이제 그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를 꾀하고 또 거기서 안 좋아지고 해서 좀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결국 판을 그르치고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판티니 구단이 굉장히 잘 짜는 한 판의 바둑입니다. 네. 오늘 좀 강동윤 구단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여기서 컨디션 난조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정말 좋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강도현 오늘- 구단이 좀 오늘 컨디션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강도현 구단 하면 이길 때도 그렇고 질 때도 그렇고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질 때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강도현 구단 바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좀 상대에게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하고 찬스를 잡지 못한 채 패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반면 판팅이 구단의 컨디션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제 내일 중일전이 펼쳐지거든요. 네. 일본에도 3명의 기사가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번 이 농심배 대표의 진용을 보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고노린 선수라던가 이야마 유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국 시합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서 세계대회에 많이 참가를 못했던 그런 선수들인데 네. 이 선수들이 이번에 일본 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일본 팀의 전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선수들이 중일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이야마 유타는 마지막으로 남겨둘 것 같고요. 네. 고노린과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가 남아 있는데 어떤 선수를 판팅이 선수가 붙일까요? 일단은 이 농심배의 특성상 강한 선수를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자국 선수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서열로만 본다면 무라카 선수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무라카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를 예측을 해본다면 역시 이야마 선수보다는 그래도 고노린 선수가 나오는 쪽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일본의 사실 오더는 좀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이야마 유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대 기전을 모두 도전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스케줄이 바쁜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 자국 내 스케줄을 고려해서 좀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팀은 어떻게 보면 세 선수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일본과 힘을 합쳐서 이 중국의 연승을 막아내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중일전이 벌어지는데요. 저희 바둑TV에서도 중일전 중계를 해드립니다. 역시 같은 시간 2시에 찾아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